안녕하세요. 보건의료 행정학과 용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으로서 세포와 조직과 손상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의 결합체입니다. 또 세포의 기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애를 받으면 신체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된 한 개의 난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 무리로 분화되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화를 달리하는 세포의 무리는 일정한 배열이나 형태를 취하면서 조직을 구성하여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몇몇 조직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결합하여 기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세포는 생물체의 여러 가지 생활 현상을 영위하는 최소 단위로서 자가 복제, 즉 세포 분열에 의하여 증식이 됩니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핵은 모든 동물 세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RNA, 리보핵산이라고 합니다만 유전 물질의 한 종류로 단백질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사립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로서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바깥막과 내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립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작용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2-1에서 보시다시피 세포의 미세구조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질 안에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구조체가 있는데 각자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림 2-2는 유전 정보의 발현과 단백질 합성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세포의 집단,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각 조직의 특유한 세포 사이 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세포의 간질, intercellular subst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우리가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또 간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세포라고 하는 간자는 줄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는 이를 성체 줄기세포라고도 하고 이러한 세포는 각 조직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나 조직의 심한 손상을 받은 후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신 초기 배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는 ES세포라고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배아 줄기세포라고 불리는데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수의 조혈줄기 세포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조직에는 상피조직, 그러니까 맨 겉부분에 해당되는 상피조직, 그 밑에 있는 결합조직, 또 그 아래에 있는 근육조직, 또 그 안에 있는 신경조직으로 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피조직을 살펴보면은 상피조직은 신체의 바깥 표면, 피부가 되겠죠. 또는 체표면에 연속되어 있는 속 공간이나 기관의 속면을 덮고 있는 조직을 상피조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피조직은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성질에 따라 원주상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길게 기둥을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원주상피라고 하고 이행상피는 조직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층 편평상피라고 하는 부분은 그 층이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평평한 상피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상피 조직에는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암종이라고 부르고 상피 이외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육종이라고 구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암 등록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피 세포의 종류와 구조를 표로 만들었고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합조직입니다.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티브 티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커넥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뭐뭐를 연결하는 티슈 조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합조직에 속하는 세포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와 기관을 지지하거나 기관과 기관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바깥 바탕질, 세포의 기질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반액상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액상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액체의 끈끈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그러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악효원 섬유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섬유 성분이 많고 세포 성분은 적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골 조직, 우리가 이제 물렁뼈 같은데 이제 조직이라든가 뼈 조직을 우리가 골조직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연골 바탕질이나 뼈 바탕질을 생산하여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 특별히 분화된 결합 조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은 그림 2-4에서 보는 부분은 섬유성 결합 조직을 이렇게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경조직, 너브 티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또 신경세포의 영양 공급을 담당하는 신경악효세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신경돌기를 가지며 자극에 의해 흥분하고 그 흥분은 신경돌기에 의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4가지의 조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과 결과 부분들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혈은 피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저산소증으로 피가 모자르거나 어떤 독극물에 의한 화학물질이라든가 병원 미생물이라든가 또는 방사선성 물리적 손상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손상을 입게 되는 형태는 괴사, 이게 이제 썩는다든가 변성, 다른 형태로 성질이 변화가 된다든가 위축, 이게 굉장히 그 사이즈나 이 모든 부분들이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 세포가 있는 그 지방 성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지질에 따라서 이게 변성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괴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괴사라고 하는 것은 손상이 심해져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되면 세포나 조직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괴사에는 응고괴사와 액화괴사와 특수괴사가 있는데 응고괴사는 괴사 조직에 함유된 단백질이 응고되고 수분이 상실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근경색증은 대부분 응고괴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액화괴사인데
괴사 조직이 걸쭉하게 녹아가지고 액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뇌 조직의 괴사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특수괴사인데 치즈 괴사라고 해서 이제 걸락괴사 또는 계저 또 밀화화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특수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포가 스스로 이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세포 자멸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사가 수동적인 그 세포사라고 한다면 세포에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즉 능동적인 세포사 기전도 존재합니다. 또 세포 유전자에 미리 짜 넣어진 자기 파괴 프로그램이며 이 기전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세포사를 세포 자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포 자멸사는 조직의 발생 및 분화 과정이나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늘 필요해진 세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전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늙으면은 죽게 돼 있고 또 새로운 세포가 살아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이루게 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위축을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이제 맨 왼쪽의 부분들이 우리가 세포의 정상 상태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상이 16개였다라고 하게 되면 세포가 이 위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9개로 줄어들었고 또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부분들도 있지만은 숫자는 16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용적이 줄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세포의 위축에 해당이 됩니다. 위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생리적 위축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아기에는 이제 어렸을 때 컸던 가슴샘, 우리가 흉선이라고 합니다만은 성인이 되면은 이게 이제 축소가 됩니다. 또 폐경 후에는 자궁이나 난소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그 고령자에게서는 관찰되는 뇌나 간, 콩팥 등의 위축은 노년 위축이라고 해서 생리적 위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사용 위축입니다.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위축이 되는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기간이 오래 지속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석고분대를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운동을 못했거나 뇌졸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팔다리의 근육이 가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재활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동 자극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압박 위축입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욕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